예, 1월이 어떻게 좀 즐거운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기원합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혓바닥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뭐 채널 24K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거의 혼수 상태라고 봐야죠. 정치라는 거 바르게 다스린다. 정은 정의하라. 다스릴 정자는 바를 정이다. 이렇게 이제 공자가 얘기했지만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지금 그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수없이 이제 채널 24K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특히나 이 대한민국 정치를 극단적인 빈사 상태까지 몰아넣는데 혓바닥들의 역할이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인간들의 두뇌 속에 정상적인 상식이 자리 잡고 정상적인 논리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전제 하에서 인간끼리 만났을 때 서로 다른 경험과 상황을 놓고 서로 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필요하고 언어의 기능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의 언어는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혓바닥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상 통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상식이라고 하는 건강한 이성체계가 정리가 돼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전제죠. 그러한 이제 이성의 체계가 붕괴됐을 때 이 언어가 혓바닥에서만 나오면 인간끼리의 소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혓바닥에서만 나오는 언어, 혓바닥이 생산하는 언어, 그거는 대체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게 되게 마련이고 그리고 인간끼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독약이 되거나 또는 흉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 그게 아마 일상적인 상황일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거는 서로가 다르다는 걸 표현할 때 표현은 하되 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을 해서 변증법적으로 좀 더 나은 상태로 A better society로 발전해 나가는 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선거의 유용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는 언제나 이성과 상식을 파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죠. 선거를 하면 할수록 세상은 분열되고 소통되지 않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사회적인 공익은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우리는 그런 선거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 선거에 나서는 주인공들이 머리는 띄워서 어디다 갖다 놓고 혓바닥만으로 표를 공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상대하는 국민들이 그러한 혓바닥의 농간과 이성적 설득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구분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패거리 의식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선거가 계속 치러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옳은 분석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 가장 두드러진 이 뇌가 없는 혓바닥 이런 현상으로는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종인 씨의 혓바닥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 혓바닥으로서 문제였는데 현재의 시급성으로 볼 때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의 혓바닥, 이준석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혓바닥, 홍준표라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혓바닥,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장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혓바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접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언행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를 당사자 스스로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하는 말이 상식적인 인과관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사람들의 혀가 어떻게 놀리고 돌아가건 간에 이들이 단순한 개인이라면, 감남을려라면 이걸 시비 걸 이유가 없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름 박아서 얘기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 공익에 끼치는, 그들의 혀의 놀림이 공익에 끼치는 영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사람들의 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져내는 우선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껴안는다. 그들도 다 껴안아야 돼. 그들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이고 그렇게 말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한가롭게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이라는 문제와 관련하고 그들의 언어의 비이성성과 비상식성 때문에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한 껴안는다고 해서 인간의 DNA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널 24K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고름이 결코 살이 되는 법은 없고 인간의 DNA는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들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의 혀야 당연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혀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성상납의 문제나 수뢰죄, 이 성상납은 이제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수증죄, 이 문제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미 시효가 지난 문제라는 거, 그거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건데,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가세연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명예훼손으로 거꾸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는데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를 하면 이거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죠. 무고는 오늘 무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고의 시효는 앞으로 주구장창 남았습니다. 아마 10년은 될 겁니다. 이걸로 해서 형사적 처벌로 몰고 가서 끝내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지금 검찰이 할 일 없다고 이준석이 잡는데 그렇게 번개 같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또 국민의힘이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걸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에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가라. 전당대회 했다가 그 판에서도 깨지는 정당이라면 어차피 깨져야 합니다. 그 정당. 어떡합니까? 빠른 시간 내에 깨지면 대타가 나오고 대한정당이 급하게라도 아직 2개월 남았으니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실제 그게 낫다. 그 카드가 가장 전공법이고 그리고 적법한 대응 아니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이 해야죠. 홍준표 또한 이때 같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선거를 이쪽 후보에게 보탬되는 일을 하지 않는 멤버들은 당연히 거기서 먼저 제거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가 출당시켰는데 전당대회에서 자기 출당된다고 불만 있을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전광석화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려니와 그럴 때 가치가 최대로 모이고 국민들, 지금 돌아서가는 국민들을 잡는 하나의 획기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를 위한 전제, 윤석열이라는 후보의 단호한 리더십, 이게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검찰 30여 년 동안 본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젠 과감한 사고의 전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살고 싶다면.